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의 마지막 거점인 리시찬스크를 장악하며 이번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돈바스 지역 완전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기세를 몰아 도네츠크주에 남아있는 도시까지 차지해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리시찬스크를 내어준 사실을 분말 없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리시찬스크처럼 적의 화력이 훨씬 우세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이 병력을 후퇴시켰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전략에 따라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전이 러시아군을 말라가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고작 하루 만에 탄약고 4개가 공격받아 다량의 포탄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공격받은 곳 중에는 멜리토폴의 탄약고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전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100km 떨어진 후방 타격을 성공시킨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황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기나긴 교착 상태를 끝내고 큰 변화를 겪으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KH-22 미사일로 크레멘추크 쇼핑몰을 공격한 이후 급격하게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3일 러시아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의 영토인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에 토치카유 미사일과 투폴레프 143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며 최소 3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갸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를 이번 공격의 주체로 지목했는데요. 다만 러시아 측은 여전히 크레멘추크 쇼핑몰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피해 현황만을 집계할 뿐 자세한 설명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보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고로드 공습이 있던 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중심가에서도 캐피탈 타워의 옥상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했던 대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떳떳한 입장은 아니기에 깊게 캐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크렘린궁은 러시아 국민들의 사이에서 싹트는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자국의 병사들이 리시찬스크를 장악한 사실을 전하며 루한스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리시찬스크 지역은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결정한 세베로도네츠크의 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이며 루한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으로 지켜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방부는 돈바스 점령이라는 목표를 거의 이루었다고 말하며 지난 하루 동안 차지한 영토의 총 면적이 18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크렘린궁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전에 대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족주의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군대가 그에 따른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가 당장 항복한다면 전쟁을 끝내줄 용의가 있다는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을 진행하며 절대로 항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리시찬스크 후퇴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시찬스크를 막아내던 우크라이나 주력 부대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병력을 온전한 채 이곳에서 철수했는데요. 물론 리시찬스크라는 천여의 방어선을 러시아군에게 내어준 상황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군의 뜻대로 흘러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스크와 솔레다르, 바흐무트 세 지역을 잇는 튼튼한 방어선을 후방에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 방어선은 고지대를 점하고 있어 포병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철수 작전으로 인해 이곳을 지켜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 약 10개의 여단과 국제군단 소속 대대를 합한 약 3만에서 5만의 병력을 한꺼번에 포위해 섬멸하려던 러시아군의 원대한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군인들이 철수한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서방이 지원한 무기 등을 동원해 점령당한 지역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의 전술과 근대 무기 공급 확대에 힘입어
미국이 제공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등 장거리 공격 무기를 동원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을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보고에 따르면 리시찬스크 인근 도로에서 러시아군 호송대를 발견해 포격을 진행했으며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통해 도네츠크주 스니즈네 지역의 탄약고를 날려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포파스나 지역의 탄약고까지 같은 날 공격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포파스나에서 탄약을 보관한 장소는 이전에 인화성 화학약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며 이로 인해 포격 한 번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주변 일대가 말 그대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하게 전면전을 피하고 지연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조금씩 출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아군에 비해 병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주된 공세가 동부가 아닌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칠러 반군이 동부 전선에 몰두하는 사이 자포리자부터 헤르손에 이르기까지 남부 지역 전체에 걸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 전선은 이제 도시 내부에서도 전투의 여파가 관측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지 지척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전진 부대가 현재 헤르손 외곽에서 1km 정도 떨어진 범위까지 도달했다고 말하며 다음 주쯤에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는 7월 3일자 보고를 통해 공군 병력의 공습으로 헤르손 공항 인근의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 조금씩 진격을 해나가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전쟁이 돈바스 전선이 먼저 무너지는지 헤르손 전선이 먼저 무너지는지 경합하는 속도 싸움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 타격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반 페도로프 멜리토폴 시장이 우크라이나군이 간밤에 멜리토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타격했으며 30번 이상의 공격을 통해 탄약고 등의 군사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깜짝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부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멜리토폴에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성공한 것인지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남부 전선의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어 전 세계 분석관들 사이에서 갖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나 요즘 따라 출격 횟수가 크게 증가한 우크라이나 공군 병력이 멜리토폴을 타격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쩌면 군의 활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습이 발생한 장소가 저항의 상징이 된 멜리토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CNN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칠러 관리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멜리토폴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 연달아 러시아 측 고위급 간부가 습격을 받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헤르손주 교도소장 에우제니 소볼레프가 차량 공격을 받아 간신히 살아남았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러시아원에 통한 청소년 체육부 담당자 드미트리 사블루첸코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멜리토폴의 골목 곳곳에는 러시아군과 협력한 배신자들이라며 여러 인사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칠러 인사들은 대외 활동을 꺼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멜리토폴의 저항군들은 전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남부 지역에서 게릴라 작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멜리토폴과 자포리자를 잇는 철도가 폭발을 일으켜 별안간 러시아군 장갑 열차가 탈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멜리토폴에서만 벌써 12대의 장갑 열차가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가뜩이나 공세를 버텨내고 있는 와중에 보급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남부 전선은 동부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남부 전선을 막아내기 위해 크림반도의 시민들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크림반도의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던 러시아가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전선으로 내몰려고 하는 모습에 지금보다 더 큰 저항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민사작전을 소홀히 한다면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늘려가는 상황은
되려 도구로 작용할지도 모르게 되었는데요. 부디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저는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